저는 2005년도부터 북한 주민 접촉 인가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받고 그동안 북한과의 교류도 해보고 했으나 제 뜻대로 되지를 않고 북한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통일이 보탬이 되고자 북한학을 연구하는 학자 김태일 박사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쉽게 하는데 과연 우리의 뜻과 같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누구든지 명확히 자신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 먼 나라겠지만 통일은 41년 12개월 4일이 걸리는데 우리는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어르렁거리고 있는 시점이고 탈북민들이 약 3만 5천 명 정도 되고 또 북한에 외람되어 있는 것입니다. 퍼준 돈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1조 163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상환된 돈은 고작 약 한 2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강물이나 이래 물물 교환 형식으로 받았다는 보고서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북해 해도 북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말 한마디면 남한의 매스컴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북한을 너무 깊숙이 모르고 있는 것과 같고 무조건 적국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은 북한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무슨 불황 국가인 양 취급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서 북한도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며 거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체제가 다르다는 것과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도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기도 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것은 독재 국가인 동시에 주민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통치 방법, 즉 주체사상 위에 북한만의 특이한 정치 구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천일마 운동과 김씨 우상가족, 그리고 김정일 시대 때는 성군 정치죠. 그러면 핵개발 시발로 해서 고난의 행군으로 경제가 실패했다 그러죠.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유훈 정치, 공포 정치, 핵을 앞세우지만 국제적으로 고립된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즉 북한은 자립경제, 자립경생, 자립생산으로 현재는 북한의 생존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북한은 지형적으로 우리 이 세계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통일을 외치고 있지만 과연 우리 뜻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이 인접해 있고 또 땅덩어리가 제일 큰 러시아, 또 경제대국인 일본, 그리고 세계 최강인 미국이 우방국으로서 그네들이 과연 우리의 남북의 통일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깊은 연구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은 누구나 원하고 있고 쉽게 말하고 있지만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고 할 것인가 명쾌한 대답은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강대국들을 두고라도 학자들은 들과 정치인들은 민족을 하나로 민족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국이 합치는 정치인들이나 경제학들이 말하는 국토통일, 또 플러스 정치 플러스 민족통일, 그것을 하나의 헌법 밑에서 하나의 주권을 가진 정부와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임명하는 과연 통일이 가능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이란
9월에 연방제를 주장하고 우리 남한은 연합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 되었든 간에 남북이 합의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계의 정세를 보더라도 합의된 통일이 아닌 국가적 통일, 즉 예멘이나 베트남 등은 우리가 일종의 무력의 통일을 했지만 실패했다는 기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독일의 통일은 장기간에 걸쳐서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흡수 통일인데도 과연 성공한 본보기 통일이 되고, 그러나 우리 국민성으로 보아서 어느 것이 좋을지 이거마저도 각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였든 간에 합의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해와 양보 없이 서로 주장만 하다가 우연히 통일이 되어 본들 편안하게 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가 될지 의문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이 지금과 같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유엔 아니라 어디도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강경 조치를 하면은 북한은 더 날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북한은 이 핵을 생존의 도구로 삼습니다. 북한 정권은요, 미국이 뭐라 해도 미국 말 안 듣습니다. 중국 말 듣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만약에 북한의 긴급사항, 즉 김정은 할아버지의 혈통으로 유전적으로 본다면은 심혈관계 계통에 유고시에 만약에 불미한 일이 있다면은 우리 남한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 정책을 연구한 것이 있느냐 묻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통일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헌법이라든가 그리고 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우선 갑작스레 병고가 해서 통일이 왔다 할 적에는 이 북한의 토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김일성의 호위무사들의 범법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통일이 갑작스레 온다면은 북한의 인민들이 우리 남쪽으로 합계에 250만 명이 넘어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이 저 경상도나 전라도 시골에 가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인프라 구성에도 먼저 우리가 토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여러분들 뭐 핵을 쏜다 안 쏜다 구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북한을 자주 접촉하고 공부하는 이 마당에는 좀 속된 말로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죽는 거 겁 안 내겠습니까? 그리고 엄포만 넣지 절대로 핵을 못 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핵을 안 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 각국이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애도 울어야 젖준다고. 그와 같이 이 행동을 함으로 해서 세계의 이목이나 주목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통일을 그냥 편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미 국방장관 램스필드 장관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북한은 호전성은 절대 변치 않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갖추든지 아니면은 남한에서도 그와 대응하는 군사적인 조치가 개발되어야 된다. 그러나 미 장관께서 핵이란 소리는 못하고 유사한 발언을 한 거 보면은 상당히 뜻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통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빠르다. 그리고 이 강대국들이
과연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의 오방국인 미국이 우리의 통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도 깊은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끝으로 오늘 시간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말로만 쉽게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있지, 과연 나 자신이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이 시점에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고, 또한 세계의 미국이나 우리 우방 강대국들에서는 제가 솔직히 묻고 싶은 것은, 그네들은 핵을 전부 보유하면서 왜 우리 약소국가이나 대한민국은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모든 전자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6개월만 하면은 우리나라도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가 평화롭게 이렇게 통일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단 두 가지는 변고가 생겨서 갑작스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생각하든지 이때 어른들의 혈통을 생각하더라도 갑작스레 통일이 올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도 상응하는 모든 것을 개발해서 북한이 우리에 넘보지 않게끔 그렇게 우리 이 국민들의 자세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누구든지 우리가 다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 통일이 지금 70년이라는 분단 국가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남북한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든지 우리 세대의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세에 평화롭게 합의된 통일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북한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오니 서로가 견해가 차이가 더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